인적자원 개발 컨설팅과 자기개발 콘텐츠를 소개하는 채널 HRDC입니다. 본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회사와 정부 또는 기타 조직 구성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크고 작은 조직이나 단체에서 부하 직원을 두고 있는 관리자. 우리 사회의 차세대 뉴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는 큰 꿈을 가진 정치인과 정치 지망생. 회사나 조직의 대표에서 존경과 존중받는 리더가 되고자 하는 경영인. 직원을 채용하여 함께 일하는 데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영업자. 지금 스스로 자신의 성장을 위해 무엇인가 해결책을 찾고 있는 누구나. 자녀가 사회의 인재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조언하고 싶은 부모님 등. 이런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경영 성과에 관한 영상입니다. 우리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갈 꿈을 가진 분이라면 반드시 영상을 몇 번이고 시청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핵심 지침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사례입니다. 조직 성과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 합산이 아닌 팀워크와 시스템, 그리고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다면 전체적인 성과는 저해될 수 있습니다. 첫째,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의 부재나 왜곡은 오해를 낳고 업무의 중복을 발생시키며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팀원 간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저해합니다.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사례입니다. 정보 공유 부족 사례. 한 프로젝트 팀에서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지 않아 팀장이 각 팀원의 진척도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마감 기한이 임박해서야 한 팀원의 업무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모호한 지시 사례. 상사가 빨리 처리해 주세요라고 지시하지만 빨리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인지 어떤 수준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팀원은 자신의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나중에 상사의 기대와 달라 재작업을 하게 되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합니다. 수직적인 의사소통 사례. 모든 소통이 상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 팀원 간의 직접적인 협업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팀과 마케팅팀이 서로의 요구사항을 상사에게 전달하고 상사가 다시 각 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되거나 누락되어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고 업무 속도가 저해됩니다. 둘째, 책임감 부족 및 역할 불명확성입니다. 개인의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면 업무가 방치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의 책임인지 모호해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지연되고 팀원 간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책임감 부족 및 역할 불명확성 사례입니다. 내 일이 아니야 태도 사례. 고객 불만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담당 팀원들은 서로 그건 내 담당이 아니야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결국 고객 불만은 해결되지 않고 누적되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모호한 역할 분담 사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 명확히 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업무가 모두의 것이 되거나 아무의 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거나 특정 팀원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과에 대한 무관심 사례. 특정 팀원이 자신의 목표 달성 여부에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팀의 전체 목표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이는 다른 팀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팀 전체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 갈등 관리의 실패입니다. 팀원 간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팀 분위기를 해치고 협업을 방해하며 결국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갈등이 깊어지면 팀원들의 이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싸움 사례.
두 팀원이 업무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고 서로 대화를 거부합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협업이 필요한 업무는 중단되고 다른 팀원들도 불편함을 느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게 됩니다. 방치된 불만 사례. 한 팀원이 특정 동료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표출하지 않고 쌓아둡니다. 결국 작은 불만이 폭발하여 큰 갈등으로 번지거나 해당 팀원이 이직을 고려하게 됩니다. 편 가르기 및 파벌 형성 사례. 팀 내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구성원을 배척하거나 서로 파벌을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팀 전체의 단합을 해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방해합니다. 넷째, 경직된 조직 문화 및 변화 거부입니다.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면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억압되고 직원들은 동기부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해 문화 사례. 새로운 기술이나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하려 할 때마다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으니 그냥 하던 대로 해라며 변화를 거부합니다. 이는 조직의 발전과 혁신을 가로막고 시대에 뒤떨어지게 만듭니다. 아이디어 수용 부족 사례.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상사나 조직이 이를 경청하지 않거나 비판적으로만 바라봅니다. 결국 직원들은 더 이상 아이디어를 내지 않게 되고 조직은 혁신의 동력을 잃습니다. 수직적이고 경직된 의사결정 사례. 모든 의사결정이 상위 계층에서만 이루어지고 현장의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저하시키고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불공정한 평가 및 보상 시스템입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이 불공정하게 느껴지거나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직원들은 동기부여를 잃고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며 결국 이직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는 조직의 생산성과 인재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는 대충 해도 잘 받더라 인식 사례.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내도 특정 개인에게만 특혜가 주어지거나 불투명한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직원들이 느끼게 됩니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노력과 성과에 대한 인정 부족 사례. 팀원들이 밤샘 작업을 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나 상사가 이에 대한 정당한 인정이나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을 잃게 만듭니다. 성과주의와 팀워크의 상충. 개인의 성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팀원들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는 팀워크를 저해하고 정보 공유를 꺼리게 만들어 전체적인 조직 성과를 떨어뜨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5가지 요인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조직은 지속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시스템과 문화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